자, 그럼 이제 여러분 정보의 특성이에요. 정보의 특성. 자, 우리 정보의 특성인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돼. 여기는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자, 정보 자원으로서의 정보다라고 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여기는 있잖아요. 이걸 꼭 이렇게 저도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어때요? 아, 이 자원으로 정보니까 어때요? 정보 사회론이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이해하셨죠? 이거는 여기 어때? 정치 경제학적 관점인 것도 이제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상식적으로 나누지 말고 앞에서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보의 특성이다. 그러면 정보 자원 자체의 가치보다 어때? 다른 자원들 결합해서 그 가치가 배가 된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때요? 정보만으로 뭔가 생산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 정보라는 건 어때? 어떤 우리 기계가 있다 그러면 이 기계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또 관련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자원들 또는 어때? 다른 생산 요소들과 결합할 때 그 가치가 배가 된다는 말인데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자, 자원으로서의 정보는 어때? 분배에도 감소되지 않고 새로운 사용자에 의해서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된다. 그렇지? 제가 어떤 지식을 이렇게 준다고 해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나의 지식이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잖아. 그치? 뭐 그런 말이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정보는 생산, 가공, 판매가 가능한 어때?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있어. 그치? 이것도 뭐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상품도. 정보는 역동적 자원으로 어때? 정보 교환을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 뭐, 그치? 자동차는 어때? 그냥 키만 딱 갖고 있으면 어때? 내 통제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정보는 어렵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쵸? 정보는 자기 규제적이고 자체 조직적이므로 어때? 정보 간의 융합이 용이하다. 자동차 두 개 이렇게 섞기는 어렵잖아. 그치? 근데 정보는 어때? 섞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냥 여기서 정보가 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돼.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또 생각해보면, 자, 한 사회 내에서, 그쵸? 한 사회 내에서 정보를 통제하고 분배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세력을 가진 집단으로 새로운 정보 계층을 뭐 생산한다라는 거지. 생성한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정보 격차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겠지. 그쵸? 자, 정보는 소멸되거나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 개발에 사용되는 뭐 무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게 이제 상품으로서의 정보야. 그치? 상품으로의 정보. 공익적 목적의 무료 정보에서부터 어때? 지적재산권 인정된 유료 정보까지 다양하다. 우리가 지적재산권이 인정된다는 건 뭐야? 이게 상품으로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어때? 무한 생산이 가능해. 자, 여러분.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무한 생산이 가능한 게 뭐야? 이게 뭐였었죠? 이건 아까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었었잖아요. 그치? 우리가 어때? 고정 비용은 많이 들지만 어때? 가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얘는 뭐였어?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사용 기간에 대해서 어때요?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두 개는 이제 묶어, 여러분. 이거는 어때? 앞에서도 나왔던 거잖아. 그치? 얘는 어때?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다. 이게 나올 때마다 보면 어때? 결국 외워질 거 아니에요? 자. 저장을 통하여 어때? 장기간 뭐 보존이 가능하다. 이건 뭐 꼭 정보만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정보가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 재화와 구별되는 정보다. 이것도 이제 정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일반 재화와. 자, 그 정보 자체는 어때?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유동적이다. 그치? 무형성이라는 거예요. 정보는 그치? 형태가 없다라는 거죠. 자, 사실은 있잖아요, 여러분. 재화라는 말 자체가 뭐야? 이게 재화라는 말 자체가 형태가 있다는 말인데 정보재라는 말도 쓰니까 어쨌든 정보 자체는 어때? 다른 상품과 달리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적시성. 모든 정보는 어때? 전달 속도와 어때? 획득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뭐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어때? 정보가 특히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독점성. 자, 반공개는 어때요? 반만 공개됐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정보 공개보다는 그렇지? 반공개보다는 어때? 비공개 정보가 더 큰 가치를 갖는다. 뭐 당연한 건 아니야. 그치? 자, 비소모성. 타인에게 이전에도 여전히 남아서 하나의 정보를 여러 사람이 이용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치? 자, 뭐 이게 비소모성이라 그래, 이거를. 자, 가치의 다양성.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거는 어때? 딱 봐도 어때? 객관적 가격이 딱 매겨지는 거잖아. 이 스펙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치?
휴대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치? 그치? 우리가 어떤 중앙 처리 장치를 썼느냐, 메모리가 얼마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서 하드가 얼마냐, 그치? 저장 용량이 얼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때? 딱 가격이 매겨지는데, 정보는 어때요? 정보 이용자의 필요성에 따라서 어때? 여러 가지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조직성이 있어요, 그렇죠? 정보는 결합 가공되어 보다 높은 차원의 정보가 형성되는 정보 간 융합이 발생한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 조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합 가공되어서 보다 높은 차원의 정보가 형성되는 정보 간 융합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자기 조직성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누적 가치성은, 그치? 생산 축적되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어때? 그 가치가 증가해. 이해하셨죠? 그래서 생산 축적되어서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그 가치가 증가한다. 이걸 누적 가치성이라고 하고, 정보는 어때요? 항상 데이터의 집합체로 전달되고 어때요? 사용될 때에만 의미를 가져. 그러니까 정보가 어때요? 결합돼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다. 이걸 뭐라고 한다? 비분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비분할성. 자, 결과 지향성이다. 그치? 정보는 노력의 세계가 아니고 결과의 세계다. 뭐, 그치? 자, 매체 의존성이 있어요. 자, 정보는 어떤 형태를 갖지 못하고 어때? 전달 매체를 통해서만 전달이 가능하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그치? 매체 의존성. 자, 어떤 매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매체.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매체라고 하면 어떤 매체가 있을까요? 대중매체가 있잖아요. 그치? 대중매체. 그거 어때? 얘가 TV냐, 컴퓨터냐, 신문이냐, 이런 것이잖아. 그치? 또 어때요? 말이나 글, 이런 것 자체도 뭐라고 할 수 있어? 매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어때?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다. 그치? 이걸 뭐라고 한다? 매체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무한 재생산성. 자, 대부분의 복제를 통해서 매우 낮은 가격으로 무한 재생산이 가능해. 그치? 무한 가치성이 있어. 정보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할수록 그 총 가치는 무한히 증가해.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맞춰봐, 여러분. 이번 시험에 났어. 자, 영업이익률과 가장 관련이 있는 건 뭘까요? 여기서 찾아봐. 자기 조직성, 누적 가치성, 비분할성, 결과 지향성, 매체 의존성, 무한 재생산성, 무한 가치성이 있어. 뭐가 영업이익률과 가장 관련이 깊을까요? 그렇지.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이게 뭐야? 여기는 뭐야? 6개부터 12개까지니까 저 뭐예요? 7개가 있잖아. 그렇지? 7개를 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4개를 준단 말이야. 4개. 이해하셨죠? 그러면 4개가 뭐였었냐 하면 매체 의존성이 있었어. 매체 의존성 찍는, 그치, 생각이 독특한 사람은 좀 없겠지. 그치? 매체 의존성하고 영업이익률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치? 이거 찍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어때? 독점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독점성이 어때? 약간 찍으려면 어때? 독점하니까 뭐가? 독점하니까 그치, 영업이익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들잖아. 그치? 근데 그 앞으로 넘어가 보면 그치? 독점성이라는 게 뭐야 이게? 정보 공개보다는 반공개보다는 비공개가 더 큰 가치를 갖는다는 거잖아. 그치? 그 네이버나 이런 거는 어때? 공개하는 거지 다.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어때요? 영업이익률 같은 것과 관련이 있는 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네 가지 선지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경험제, 매체 의존성, 그치? 여기서 뭐예요? 재생산성. 그다음에 어때? 또 뭐가 있었어요? 독점성. 이 4가지가 있었을 때 여러분 뭘 찍을 수 있어? 재생산성 찍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는 거예요 시험에. 그치? 이게 그렇게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영업이익률 안 나오잖아. 그게 아니라, 그치? 우리가 약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를 알고 있어야 돼. 그치? 또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잘 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총 가치가 무한히 증가한다는 건 어때요? 누적 가치성이야, 무한 가치성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한 가치성이야. 그치? 그러니까 무한 가치성과 누적 가치성은 어때? 이게 참 구별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러분, 어떤 조직이라는 거는 어때? 어떤 구조를 갖는 걸 조직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사람들이 어때요? 아무 질서도 없이, 위계구조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게 집단이라면, 이게 어때요? 어떤 위계구조를 가지고
엄격하고 명확한 규칙이 있으면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뭐 조직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정보가 결합 가공돼서 어때? 더 높은 차원의 정보가 형성된다. 융합이 발생한다. 이런 거 뭐야? 자기 조직성이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 찍을 수 있었다. 자, 매체 의존성하고 어때요? 이제 시험에 났으니까, 그치? 무한 재생산성. 이거 말고도 어때요? 다른 것들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 잘 낸 것 같아, 그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건 어때요? 누적 가치성과 무한 가치성. 앞으로는 어때요? 누적 가치성과 무한 가치성 같은 거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치? 또, 자, 정보제로서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분명히 있지, 그치? 우리가 꼭 정보만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건 아니야, 그치? 국방 서비스나 어때? 치안유지 서비스 같은 것도 어때? 공공재적 성격을 갖지만, 특히 정보는 어때? 비경합성이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특성이 나타난다. 근데 여러분 잘 봐. 규모의 경제의 특성은 어때요? 이거는 정보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자동차도 규모의 경제의 특성이 있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저 같으면 문제를 규모의 경제라고 냈을 거야, 그렇지? 영업이익률이 어때? 규모의 경제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다, 맞아? 자동차도 규모의 경제의 특성이 있고 다 규모의 경제의 특성이 있잖아, 그렇지? 규모의 경제의 특성은 어때요? 그냥 얘는 잘 봐, 이게 많이 만들면 어때요? 생산 비용이 떨어진다는 것뿐이야, 이해하셨죠? 근데 이거하고 재생산성은 어때요? 한번 만들기는 어렵지만 어때? 그 다음에 만들기는 어때?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잘 봐. 얘는 잘 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한 개 만들 때하고 두 개 만들 때는 어때? 이게 만약에 2천억짜리 공장을 지었어, 그치? 두 개 만들면 어때? 이거 1,000억이 되는 거잖아, 그치? 세 개 만들면 뭐가 되는 거야? 세 개는 좀 이상하니까 네 개 만들면 그치? 500억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재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한 개 2천억을 들여서 만들었어. 윈도우 10을 만들었어. 그럼 두 개째 만들 때는 얼마 들어? 영원 들지, 그치? 이걸 재생산성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하고 어때? 재생산성은 다른 거야, 그치? 그래서 그치. 역시 전공한 사람이 내니까 그치. 재생산성하고 어때? 규모의 경제하고는 뭐 다르다, 그치? 그래서 이걸 낸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영업이익률과 관련이 있는 건 어때? 이거는 재생산성이다. 규모의 경제하고는 또 틀려. 자,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도 하겠지. 근데 어때요? 이거는, 그치?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어때요? 재생산성하고 이제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좀 다르구나. 자, 정보는 어때요? 파괴할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는 부셔버릴 수가 있지만 어때요? 정보를 어떻게 파괴해, 그치? 그치.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때요? 이게 뇌를 어때? 이게 그치? 세뇌에서 어때? 기억을 지워버리잖아. 진짜 그런 게 안 된다. 이해하셨죠? 그런 거. 자, 재생산 가능성이다.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치? 일단 한 번 생산되면 어때? 두 번째 이후의 단위를 생산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그쵸? 이게 시험에 난 거야. 경험제. 여기서 그치? 조윤희 교수님 책이 어때요? 거의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경험제도 이제 시험에 났잖아, 그치? 선지를 이렇게 구성했단 말이에요. 자, 실제 사용하기 전에는 어때?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죠? 실제 사용하기 전에는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이제 경험제야. 그렇지? 자, 수정 보안이 매우 편리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자동차는 있잖아요. 그 스펙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휴대폰도 어때? 스펙이 나와 있으니까 어때? 우리가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때? 그 가치를 그냥 알 수 있지. 잘 봐. 우리가 제 와이프는 어때요? 사진을 뭐 엄청 여자분들 다 그렇지, 그치? 사진 엄청 찍기 때문에 어때? 저는 뭐 용량이 부족한 적이 없어, 그치? 근데 어때? 와이프는 항상 그치? 휴대폰이 어때? 몇 년 쓰고 나면 항상 용량이 부족하대, 그치? 이거 보면 그 뭐가, 그치? 이게 작동하질 않아, 그치? 작동하질 않는데, 그런 거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뭐 일반적 상품 같은 건 어때? 딱 스펙이 있기 때문에, 그치? 이게 어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때? 사용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정보는 어때요? 사용해 보기 전에는 어때요?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걸 뭐라고 한다? 얘가 경험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경험제. 이제 알아둬야죠, 그쵸? 수정 보안이 매우 편리하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시험에는 어때요? 재생산 가능성하고 경험제하고
뭐가 났어요? 매체 의존성하고 독점성이 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두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 그렇죠? 뭐 이게 또 날 수 있죠. 자, 그 이제 우리가 정보의 속성이다. 그렇지? 정보의 속성. 정보는 사실과 동의어로 간주되기도 한다. 여러분, 사실은 뭐 이전이죠? 사실은 데이터 이전을 사실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정보와 사실을 동의어로 간주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정보 이론적 관점일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변화나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이게. 자, 정보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돼. 여러분 잘 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정보 사회론적 관점 아니면 정치 경제학적 관점. 느낌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야. 얘는 정치 경제학적 관점, 정보 사회론적 관점. 의사결정할 때 효율성인 게 뭐야? 효율적인 게 가치가 높은 거니까 얘가 어때요? 정치 경제학적 관점. 그래서 우리 앞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우리가 어때요? 23페이지가 있잖아, 그렇지? 자, 그 해링턴이라는 사람이, 그치? 23페이지 해링턴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정보는 의사결정적 행동 선택에 도움을 줄 때 효율성을 갖는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나올 때마다 보면 결국 외워진다라는 거죠. 결국 외워져.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자, 메시지 선택에 있어 정보는 인간이 가지는 선택의 자유 중에 하나다. 뭐 그런 거고, 정보량의 결정은 어때요? 문제의 복잡성 정도에 의존한다. 이게 뭐예요? 누구야 이게? 셰넌이죠, 셰넌. 그치? 셰넌이 어때요? 이게 엔트로피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정보는 지식을 생산하는 원재료. 이거 뭘까? 얘는? 당연하지, 그치? 정보로 뭘 만드는 거야? 지식을 만드는 거잖아, 그치? 데이터로 뭘 만들어? 정보를 만든다. 이런 말이고, 정보는 단지 수신되는 것이 아니라, 그치? 외부 세계와 교류하는 컨텐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보의 성질. 자, 정보의 성질을 봐봐, 여러분. 복제의 용이성이다, 그치? 이것도 복제의 용이성도 뭐하고 관련이 있어? 재생산 가능성과 관련이 있지, 그쵸? 정보는 저비용, 저에너지로 어떻게 복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공유의 용이성이다. 정보는 복제, 유포로 어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자, 전달의 용이성이에요. 그치? 통신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서 빛과 같은 속도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매일 다 그냥 이게 나온다고 해도 어때? 여러분 어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 이거는. 자, 뭐 보존의 용이성이지, 그치? 저비용으로 장시간 보존이 가능한데, 가치의 상대성, 같은 정보라도 어때? 정보 수용자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가치가 다르다. 그건 어때요? 가치의 다양성이나 어때? 가치의 상대성이나 같은 말이야, 이게. 자, 누적성에 의한 가치 증가다. 그치? 양쪽으로 증가될수록 어때요? 반대로 가치는 증가한다. 그치? 그쵸. 우리가 증가되면 될수록, 그치? 반대로는 가치가 증가해. 자, 이게 왜 반대론이라고 했을까? 반대론이라고? 이게? 보통 일반 제화는 어때?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때? 가격이 떨어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어때? 정보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때? 그치?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순환성, 이용되고 그 결과가 새로운 정보의 융합이고, 다음 단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치? 뭐, 매매의 거래성이다. 이게 꼭 어때요? 우리가 정보의 성질이라는 게 꼭 일반 재화와 다른 게 아니야. 그치? 일반 재화와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정보의 이제 의미론적 요건이에요. 그치? 여기서는 정보의 의미론적 요건이라는 건 어때? 양적 요건에서는 어때?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그 정보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요건이 뭐냐라는 거죠. 그럼 적합성, 적시성, 정확성, 객관성이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객관성이에요. 객관성. 그치?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객관성이다. 사지선다로 나오는 거니까 어때요? 사지선다로 나오면 딱 좋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객관성이라는 게 뭐야? 이게 모든 요건의 전제가 되는 게 객관성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객관성부터 봐봐, 여러분. 자. 정보가 주관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판단 기능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보세요. 별표해, 이게. 정보의 객관성이 상실되면 어때? 적합성, 적시성, 정확성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객관성이 어때? 가장 중요하구나. 그치? 이게 어때요?
적합성, 적시성, 정확성이 어때? 전제가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적합성이에요. 적합성은 그 적합성, 적식성, 정확성인데 어때? 이게 다 비슷한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면 돼. 적합성은 어때요? 관련성. 이해하셨죠? 관련성. 얼마나 관련돼 있느냐가 적합성을 뜻하는 거야, 이게. 자,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 정보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보가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어때? 그 적합성의 정도를 판단한다라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봐. 자, 여러분 이 생각해보면 적합성. 자, 그러면 이런 게 적합성이잖아. 그치? 여러분 정보 직렬을 준비하니까 어때? 정보 사회론을 공부한다. 이게 적시성이겠어요? 정확성이겠어요? 적합성이겠어요? 적합성이. 그치? 이게. 그러니까 관련성을 말해. 관련성. 관련성이 어때? 적합성이다. 그쵸? 자, 적시성이라는 건 어때? 이게 제때에 이런 말이잖아요. 그치? 제때에. 자,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어때? 적시에 제공되어야 가장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치? 시간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쵸? 자, 한번 읽어보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치? 맨 마지막 줄이 중요한데 그 첫 번째 줄도 읽어보면 시간의 효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때? 정보는 시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화한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변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 뭐야? 적시성이지. 적시성. 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치? 시험 보기 전에 어때? 정보하고 똑같은 정보라도 있잖아. 시험 보고 나서 정보는 그 가치가 확실히 다르잖아. 그치? 이걸 뭐라고 한다? 적시성이라고 한다. 그치? 시간 관련돼 있는 게 적시성. 자, 정확성은 어때요? 이게 정확성은 어때? 얼마나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으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사실과 부합하는가? 동그라미 쳐. 그치? 사실과 부합되는가를 나타내는 게 뭐야? 이게 정확성이야. 그치? 사실과 부합한다. 그래 어때요? 얘가 관련성을 갖는다. 관련성을 갖는다. 적합성. 그치? 그 다음에 어때요? 객관성이라는 거는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이거의 반대말이 주관적이잖아. 그치? 주관성인데, 자, 주관적이다. 주관성도 좀 이상해. 그치? 그 이제 여러분 잘 봐요. 객관성이라는 건 어때? 내가 보든 여러분이 보든 어때? 똑같다. 이걸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객관성.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의사결정에, 그치?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객관성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외워. 네 가지를 쓰라고는 안 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네 가지 중에서 어때?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언제나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건 어때? 되게 중요하다. 이해하셨죠?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건 중요해. 그래서 이게 정보의 질적 요건이다. 그치? 웹스터도 어때요? 아까 의미론적 관점에서 봤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정보의 가치야. 정보의 가치.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정보의 가치가 어때요?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농업사회에도 정보가 있었을 거고 산업사회에도 정보가 있었을 거고 정보사회에도 정보가 있었을 거야. 그치? 정보가 있었을 거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농업사회에서는 어때요? 뭐가 중요한 거야? 물질이 중요했다라면, 그치? 산업사회에서는 어때요? 이게 정보와 에너지가 다 중요해졌는데, 사실 여기서는 어때? 산업사회는 뭐가 중요해진 거야? 에너지가 중요한 거야, 에너지가. 자, 근데 정보사회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정보가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 맞춰봐, 여러분. 느낌. 아직 뭐 시험에 나진 않았는데, 이렇게 정보의 가치가 어때?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진행해 오면서 가치가 변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정보사회론적 관점과 정치 경제학적 관점 중에서 뭐 시험에 나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시험에 낸다는 게 아니라 이건 뭐와 관련이 있을까? 날 가능성도 별로 없어. 근데 그냥 이해를 높여보자는 거야. 이거는 뭐와 관련돼 있을까요? 이거는 뭘 것 같아, 여러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치? 일단, 가치라고 했으니까 어때?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잖아요. 그래도 뭐, 훌륭하다. 그치? 근데 그것보다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치? 정보사회로 변했을 때 정보의 가치가 변했다. 여기서 가치는 뭐 가격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차원도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이렇게 변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입장은 어때요?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정보 사회론적 관점을 한번 더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봐봐 여러분. 그냥 그 그림이에요, 그렇지? 정보사 농업사회에서는 뭐야? 에너지가 뭐 없잖아, 에너지가, 그렇지? 이게 석탄이냐 석유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 이게 핵 에너지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 이때는 뭐, 그렇지? 기껏해야 뭐예요? 소나 말의 이게 이제 에너지잖아, 사람의, 그치? 이런 거, 근력, 이런 거니까 어때? 에너지보다 뭐가 중요했다는 거야? 물질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치? 그러다가 어때? 산업사회는 어때? 에너지가 중요해진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어때? 정보사회로 이행됨에 따라서 정보가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가치의 분류, 스테픈이라는 사람이 정보 가치의 분류인데, 얘도 어때? 시험에 날 수 있어. 자. 그럼 상업적 가치가 있고 개인적 가치가 있고 공공적 가치가 있다. 그렇죠? 자. 공공적 가치가 있고 그렇지? 여기 순서를 보면 여기 상업적 가치가 있고 개인적 가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이제 느낌을 가져봐, 여러분. 상업적 가치,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 이게 가계, 기업, 정부, 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공공적 가치와 관련이 있는 건 뭘까요? 공공적 가치와 관련이 있는 건 정부, 그렇지. 개인적 가치와 관련이 있는 건 가계, 그렇지. 상업적 가치와 관련이 있는 건 기업.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겠지.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상업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는 주로 어디서 일어날까? 두 글자로. 그치. 시험에 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시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그치? 시장의 본질적 특징은 뭐예요? 대가를 갖는다는 거예요, 대가. 이해하셨죠? 그래서 경쟁과 대가 관계다라고 하면 경쟁과 대가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상업적 가치와 어떤 개인적 가치 사이에, 그치? 경쟁과 대가 관계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럼 정부와 상업적 가치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얘기는, 그치? 육성과 뭐 통제 관계에 있다, 그치? 자, 그럼 개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보호하고, 그치? 개인은 어때? 국가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견제한다. 이해하셨죠? 그까지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때? 정부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견제할 수도 있고, 또 어때? 정부는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야, 이게 시험에 난다는 거야, 그쵸? 그치? 자, 그러면 공공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 사이의 관계는, 그치? 뭐 이런 거 낼 수 있잖아. 이해하셨죠? 육성, 통제, 보호, 견제, 경쟁, 대가. 외워. 자, 상업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는 어때? 그냥 시장 생각하면 돼. 시장에서는 어때? 경쟁이 일어나면서 대가가. 그치. 외울 수 있잖아. 외우는 게 중요해. 이해보다 뭐가 우선한다? 암기가 우선한다. 그치? 이게 백날 해봐야 어때요? 시험장에서 뭐, 그치. 기억이 안 나면 끝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암기 우선하는 거고, 공공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 그치? 공공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사이에서는 보호, 견제, 육성, 통제다. 이해하셨죠? 자, 암기는 됐어, 이제.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와서, 그치? 상업적 가치를 보세요. 정보의 상품성을 특별히 강조한다, 그치? 상품성을 강조해, 그치? 정보의 상품화는 어때? 서적이나 신문, 방송 사업 관련한 미디어 산업의 전개 과정을 잘 보여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보를 어때? 상품화해서 파는 게 누구야? 언론사 이런 거잖아, 그치? 대중매체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미디어 산업의 전개 과정을 잘 보여줘.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팔고 사는 어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며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어때? 사회체제의 미디어 의존도가 높아갈수록 정보는 어때? 상업적 가치가 증가하게 된다, 중시하게 된다, 그치? 그래서 미디어 의존도에 동그라미 쳐. 미디어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뭐가 중요해지는 거야, 이게? 그치? 상업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거야, 그쵸?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업적 가치 제가 아까 기업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은 주로 어때? 정보를 사고 파는 기업이니까 뭘 생각하는 거야? 언론사, 그치? 언론사. 이거 생각하면 돼. 자. 개인적 가치는, 그치? 개인적 가치. 자,
정보의 개인적 가치는 어때? 자산으로서의 성격으로, 그치? 특허나 저작권 같은 법적 보호 형식을 취하기도 하고, 그쵸? 자, 또 개인적 가치는 어때? 개인 사생활에서 적용돼서 사적 정보가 외부에 남용될 불이익으로 해서 보호받을 권리로 부여되기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이게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때? 이제 두 가지 권리가 있어. 자, 자유권과 자유권에는 여러분 개인의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유권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자유권. 그 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국가가 나를 잡아가지 않는다. 이게 신체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사생활의 비밀과 보장이잖아, 그렇지? 그 사생활을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 뭐가 중요하죠? 아, 재산권이 중요하지, 재산권이. 이해했지? 그러니까 얘는 어때? 우리가 정보니까 지금은, 자, 정보의 가치니까 어때? 얘는 재산권으로서의 정보가 있다. 그치? 재산권으로서의 정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때?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정보가 있다.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미디어. 그치? 미디어 산업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상업적 가치라고 한다면 개인에게 있어서 정보의 가치는 어때? 재산권이에요. 그치? 재산권. 그럼 재산권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정보의 재산권은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거든? 지적 재산권. 나올 때마다 받으면 이제 결국 알게 되겠지. 그럼 지적 재산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작권과 산업 재산권이 있어. 나올 때마다. 그럼 산업 재산권에 가장 대표되는 게 어때? 특허권이에요, 특허권. 얘는 저작권과 어때? 특허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특허권은 어때? 이건 등록을 해야 돼. 이해하셨죠? 저작권은 그냥 표현만 하면 돼. 그 뭐가 무방식주의야? 저작권이 무방식주의지, 그렇지? 여러분 잘 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어때요? 아파트의 현관문을 나오면 어때? 그 사람이 아파트 소유자야? 아, 그러면 그치 다 소유자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여러분. 아직 어려서, 그치? 등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특허권 같은 건 어떻게 돼야 돼? 얘는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어때? 저작권은 어때? 그냥 표현하기만 하면 돼. 이해하셨죠? 여러분도 어때? 뭔가 여러분이 쓴 글을 어때? 그냥 인터넷에라도 쓰면 어때? 다 뭘로 보장되는 거야? 저작권으로 보장되는 거야, 그치? 근데 특허권은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어때요? 이거는 그치, 우리가 등록을 해요, 등록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저작권과 특허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지적재산권인데 개인적 가치는 어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그치? 재산권과 그쵸? 사생활의 비밀. 그러면 국가는 그치? 국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개인이 갖는 재산과 사생활을 어떻게 돼? 보호해야 되지, 그치? 또 얘가 이걸 침해할 수도 있으니까 어때? 여기서 견제할 수도 있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정보 사회의 한 특성으로 개인적 가치가 더욱 부각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공공적 가치다, 그렇지? 정보는 어때? 본질적으로 공공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데 정보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환으로 어때? 공공시설에서의 어때? 자유로운 정보 유통 체제를 확립, 장려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 자, 언론의 자유는 어때? 누구를 보장해 주는 거야, 이거? 여기를 보장해 주는 거지, 그렇지? 물론 이것도 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할 수 있어. 이해하셨죠? 이거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 그치? 이런 거를 어때? 보장해 준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보는 어때? 언론의 자유나 의사표현의 자유다. 그치? 정보 접촉과 정보 이용의 자유 등은 정보의 공공적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그치? 국가는 어때? 개인의 권리나 어때? 그치? 기업의 권리를 어때?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거 나오면 보장까지 써야 되겠네. 그치? 보장은 이제 누가 하는 거야? 이건 국가가 하는 거니까 언론의 자유 보장하면 어때? 공공적 가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정보 접촉, 정보 이용의 자유 등은 정보의 공공적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치?
그래서 정보의 상업적 가치, 개인적 가치, 공적 가치는 각기 고유한 속성을 가지며 현실적으로는 어때? 각 가치 이해관계 사이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어때? 상호 대립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지. 상호 대립이 불가피하다. 자, 그러면 자, 지우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어때요? 그치, 뭐 알고 있는 거하고 어때? 수업하는 방식이 약간 변했다라는 거지, 그치? 생각을 해볼게. 자, 우리가 자, 그치. 통제 육성은 어디요? 뭐와 뭐의 관계예요? 그치. 상업적 가치, 공적 가치다, 그치? 그럼 얘는 뭐죠? 얘는 외워보세요. 얘는 보호, 견제, 그치? 얘는 경쟁, 대가. 그치. 그럼 외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에 이게 나기 어려운 거는 교수님 너무 게을러서 그래, 그치? 그림 그리기가 짜증 나잖아. 그러니까 뭐 안 낼 수도 있는데 또 보면 어때?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림을 이용해서 낸 적도 있어, 그치? 놀라운 변화다 사실. 그러니까 이 그림 그리기가 짜증. 그러니까 돈도 별로 안 주는데 어때? 막 두 과목이나 내라고 하니까 어때? 막 짜증 나니까 어때? 막 그림 안 그리고 어때? 내려고 하는데. 물론 이런 거는 어때? 말로도 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어때? 이제 교수님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약간 뭔가 사명감 있는 교수님이 문제를 냈다 그러면 어때? 이 그림 그려놓고 여기 빵꾸 뚫어놓고 어때? 여기 들어갈 거를 골라봐라. 이게 충분히 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림이 중요하다, 그쵸? 자, 이제 정보의 유형이에요. 정보의 유형인데 정보의 유형도 이제 중요하고 여기가 어때?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기는 어때요?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자 하도록 할게요.